제사상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던 그날, 남편은 단 한마디로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날 밤 도착한 한 통의 연락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겪어온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결과였다는 것을요.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는 42살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시어머니에게 친척들 앞에서 뺨을 맞는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가족들이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면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그날은 설날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저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을 지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한 나물과 전 재료가 들려 있었고,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기름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이미 주방에서는 큰 동서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시계를 한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왔니? 그 말에는 늦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조금 막혀서요. 저는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큰 동서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원래 여유 있게 움직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겉으로는 가볍게 웃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손이 느린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자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큰 동서는 메인 요리를 맡고 저는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구조. 10년 넘게 반복된 익숙한 배치였습니다. 기름이 튀는 프라이팬 앞에서 저는 묵묵히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기름이 튀었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그거 그렇게 두껍게 하면 누가 먹겠니? 시어머니의 말이 날아왔습니다. 조금 더 얇게, 바삭하게 해야지. 네, 어머니. 저는 바로 고개를 숙이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큰 동서가 옆에서 일부러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거 진짜 못하겠어요. 손이 아파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넌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원래 편하게 살아온 애니까. 그리고는 저를 힐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서연이는 이런 거 하라고 있는 애고.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지만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는 순간 더 크게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고 웃음소리와 인사말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채우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는 반복. 그 누구도 저를 불러 앉히지 않았고 저는 스스로도 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상 위에 올라가고 가족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국을 올리고 조용히 뒤에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 동서가 일부러 국을 한 숟갈 뜨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 이거 좀 짠 것 같은데요? 순간 모든 시선이 국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국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게 뭐야?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앞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고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뺨이 타는 듯이 아파왔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맞아야 정신 차리지.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큰 동서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다른 친척들은 시선을 피하거나 밥만 먹는 척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 말을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울어버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남편이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가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나가겠습니다. 순간 집안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한마디로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큰동서는 노골적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의 제 위치가 끝났다는 걸요. 남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 위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수저 소리와 대화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숨죽인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멈춰 있다가 이내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남편은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이었고 동시에 시어머니의 권위를 부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큰동서가 옆에서 바로 거들었습니다. 도련님, 지금 이 상황에 그게 할 말이에요?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너 때문이지. 이 집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야? 그 말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늘 그 말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제가 그날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삽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들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 버티고, 외면해왔던 시간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큰동서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나가면 뭐 달라질 것 같아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집을 나가는 건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늦기 전에. 그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래, 나가서 한번 살아봐.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그 말은 협박이었고 동시에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결국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큰 동서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도련님, 현실을 좀 보세요. 지금 집 나가면 어디 갈 건데요? 남편은 그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짐 챙깁시다. 저는 그 말에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방이었지만 그날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을 꺼내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감정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동안 참고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무시당하던 날들, 혼자 울던 밤들, 아무도 편히 되어주지 않던 순간들. 짐을 챙기는 동안 밖에서는 여전히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큰 동서는 계속해서 상황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 집 못 들어와. 그래, 끊어. 다 끊어. 그 말들은 날카롭게 귀에 꽂혔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짐을 간단히 챙겨 들고 나오자 남편은 이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익숙했던 공간, 하지만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은 없던 공간.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고 큰 동서는 비웃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끝이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끝내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우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저는 계속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 계획도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어떻게 살지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을 나왔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기도 전에 시댁의 압박은 시작되었고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우리는 결국 남편의 회사 근처 작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간단한 옷 몇 벌과 지갑, 그리고 휴대폰이 전부였고 모든 것이 급하게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창가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조용하고 눈치를 보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고 시어머니의 손과 그 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와라.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한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통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남편의 휴대폰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화면에 큰동서 이름이 떴습니다. 남편은 잠깐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큰동서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머니,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당장 들어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안 들어갑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든든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밝고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모든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어머니 쪽 친척인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집안 난리 난 거 아시죠? 그 말은 확인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 나갔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비슷한 전화와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친척, 지인, 심지어 몇 번 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조금만 참지 그랬냐?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그 말들은 모두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연락을 끊고 필요한 일만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는 상황을 설명했고 며칠간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말고 우리 살 집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그 말은 현실을 향한 첫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안 들어오냐?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았지만 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남편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재산 생각은 안 하냐?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나가면 너희 못 없다. 그 말은 협박이었고 동시에 거래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돈과 권력 그리고 관계가 얽힌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도요. 모든 일이 터지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겪어온 시간들이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켜보고
기록해온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분가를 선언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저희는 남편 회사 근처의 작은 빌라를 임시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도 넉넉하지 않았고 가구 하나 제대로 없는 상태였지만 그 공간은 저에게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조차 시댁에서 듣던 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의 눈치도 평가도 비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이 편해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편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고 사소한 말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낯선 동네를 걸어보기도 하고 근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들리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오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저를 조금씩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우연히 시댁 근처에 살던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서연이 아니야?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눈이 마주친 상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분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집안 난리 났다던데 괜찮니?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내가 예전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시아버지 말이야. 그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분이 가끔 나한테 그런 얘기했거든.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고 집안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진다고. 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아버지가 그저 조용한 분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집안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항상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주머니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분, 그냥 보고만 계셨던 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끔씩 메모를 하셨거든. 날짜 적고 상황 적고 누가 뭐 했는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록?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도 그게 왜 그런 건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하고 돌아섰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말.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제가 혼자 주방에서 울고 있을 때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던 시선. 시어머니와 큰동서가 저를 몰아붙일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던 그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그저 무관심이 아니라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집안 상황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죠? 제 질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다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른 준비?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가 조용히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더 큰 흐름 속에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정리되는 줄 알았던 그때 한 통의 전화가 다시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임시로 들어온 집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습니다. 남편은 다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저는 집에서 정리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은 저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말 한마디에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저는 간단히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서서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순간 망설임이 스쳤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연 씨 되십니까? 공식적인 말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무법인이라는 단어는 평범한 일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인 박정호님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손에서 들고 있던 수세미가 떨어졌습니다. 아버님이요? 네. 오늘 새벽에 별세하셨습니다.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고 몸이 가볍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제가 다시 묻자 상대방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제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서 있었고 머릿속은 완전히 비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상황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전화 받았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고 오직 도로 위의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댁 식구들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익숙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큰동서는 옆에서 계속 말을 걸고 있었지만 그 말이 제대로 들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불편함. 저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왔니? 그 말에는 원망도 힘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 저를 때리던 그 사람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정리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을 보자마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군요. 남편은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 남성은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분도 함께 오셨네요. 그 말이 묘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문서가 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문서?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입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큰 동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긴장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제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유언장이 읽히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한동안 제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변호사의 연락에 따라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된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시댁 거실이었고 저는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 그 자리에서 저는 뺨을 맞았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와 큰동서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큰동서는 계속해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이전과 같은 차분한 표정이었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단순한 절차 이상의 무언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먼저 형식적인 문장들을 읽어나갔습니다. 이름, 날짜, 작성 장소. 누구도 그 부분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다음 문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장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전 재산은 며느리 김서연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몇 번을 반복해야 겨우 의미가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전 재산을?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분노보다 당황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같은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고인의 전 재산은 며느리 김서연에게 상속됩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큰동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를 두고 며느리한테 전부를 넘긴다고요? 변호사는 감정을 섞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은 공증된 문서이며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지를 남기지 않는 단정한 문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을 조금 벌린 채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전부터요. 그 말은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제가 묻자 남편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습니다. 직접 결과로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결과로 보여준다. 그 말은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시간이 그의 선택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가족 간의 갈등을 깊이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며느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고 결국 그 모든 것을 남겨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힘도 권위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큰동서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이거 취소할 수 있죠? 이런 건 무효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한마디로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도요. 유언장이 공개된 이후 그 집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사람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복수의 시간이 아니라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요. 유언장이 모두 읽히고 난 뒤에도 거실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두가 각자의 생각 속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현실감이 쉽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눈치를 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상황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저를 향해 한 발짝씩 다가왔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힘이 없었고 예전처럼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그 목소리는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롭던 톤은 사라지고 무언가를 잃은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입을 열지 못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내가 좀 심했지.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왔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 말이 이어지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도 가족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맞을 때도 가족이었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버텨온 시간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큰동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씨, 지금 그 얘기를 꼭 해야 해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 정리하는 게 먼저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큰동서를 바라봤습니다. 상황 정리요? 제가 되묻자 큰동서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도 그렇고 재산 문제도 그렇고 이건 우리 가족 전체 문제니까 같이 정리해야죠. 그 말은 결국 하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거네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큰동서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까 차분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말을 이어갔지만 그 말 속에는 초조함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제가 했던 선택들은 항상 참고 맞추고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천천히 또렷하게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되든 저는 여기서 살 생각 없습니다. 그 말이 이어지자 큰동서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생각이 정리된 겁니다. 그 말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그 순간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고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이 그 말 한마디로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말은 상황을 마무리 짓는 선언이었습니다. 큰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었던 날보다 참았던 날들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저를 붙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의 시간은 그날로 완전히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나선 날 이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던 시간이 끝나고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순간이었고 저는 그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거리였지만 그날은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도로, 같은 신호등이었지만 제 마음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맞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숨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 네,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대답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가 오히려 마음을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집 안을 걸었습니다. 작은 거실, 낡은 소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박스들. 완벽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처음으로 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집안을 하나씩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구를 하나 들이고 주방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고,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도 누군가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작은 자유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재산 관련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설명을 듣고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는 문서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책임감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시어머니와 큰동서를 다시 마주치게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은 분명한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빛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참았던 순간들, 혼자 울던 밤들, 아무도 제 편이 아니라고 느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뺨을 맞던 순간,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던 순간, 그 모든 것이 이어져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제가 선택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고 그 이상은 스스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닌 그저 김서연으로서의 삶.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